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윤석열 씨 얘기 위주로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빅피처 그리기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늘 그 오후장이죠. 2시 30분. 그때부터 시간까지 정확히 알고 있죠, 그죠? 2시 반. 그 이후로 이제 윤석열 테마주들이 이제 갑자기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이것 때문에 좀 이제 그 관련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제 급락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윤석열 오늘 이제 이슈, 이제 뭐 공수처 수사 뭐 관련돼가지고 그거 이제 윤석열 이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주들을 이제 심층 분석을 해드릴 거고, 전망까지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거든요. 대선주들은 다 이런 과정들을 이제 거쳐서 가는 건데, 뭐 이낙연 씨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홍정욱 씨, 이재명 씨, 황교안 씨 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다 그 각 당이나 또 각 진영을 대표하는 분들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분들 대선주가 많이 갔었는데 다 이런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갔었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영님하고 김하늘님도 어서 오세요. 자, 아무튼 오늘 이제 좀 많이 놀라셨죠? 나는 오늘 윤석열 테마주가 좀 떨어져서 놀랐다 이런 분들 계실 텐데, 일단 오늘 얘기가 조금 이제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수 얘기할 건 없으니까 지수 넘어가고 오늘은 그냥 대선 테마주 얘기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얘기가 좀 길어질 수 있으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예요. 윤석열 테마주 안 끝났고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은 큰 일이 아니라 그냥 이미 예상했던 일이에요. 저희 라이브 회원들은 하루에 이제 매일매일 방송을 하니까 낮에 제가 이미 지난주, 특히 지지난주부터 특히 지난주구나.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미리 해놨어요. 이번 주에도 그랬고. 그래서 분명히 6월달에 이제 뭐 어떤 일이 있을 거고 이제 공격이 시작될 거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회원들은 연락 온 분이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문자가 라이브 통틀어서 딱 한 명 연락 왔어요. 놀라셔가지고. 근데 그분도 우리 방 보유 종목 이제 뭐 그 멀쩡한 거 딱 보시더니 이해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테마주 안 끝났고요. 오늘 일어난 일은 큰일이 아니고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원래 대선주들은 이렇게 가는 거고요.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종목들, 즉 구대장주, 이 선발주들은 타격이 심했죠. 마이너스 뭐 10% 이상 급락으로 끝난 것도 많고요. 그런데 후발주자는 별로 데미지가 없었습니다. 이 얘기 앞에서도 제가 수십 번은 했을 거예요. 그래서 후발주자 사시라고. 어떻게 됐어요? 오늘 그랬죠, 그죠? 앞에 뭐 애니농률, 뭐 웅진 이런 거 오늘 박살났죠, 그죠? 근데 뒤에 있는 후발주자들 있죠? 오늘 하락 안 한 거 되게 많습니다. 떨어져봤자 1, 2%, 2, 3%? 거의 안 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또 늦게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차분하게 쭉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정도의 그 당황하실 거라면 대선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얘기 드릴게요. 남자분 여자분들 다 떠나서 이런 거 가지고 당황하실 거면 대선주 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아무 일도 아니고. 일단 또 이제 불안해하실까봐 결론부터 또 얘기를 더 해드릴게요. 시간에서 제가 오늘 목소리가 뭐 떨리거나 제가 뭐 그런 게 전혀 없죠, 그죠? 아까 저 낮에 윤석열 테마주 하락할 때 제가 웃었어요. 왜요? 여유가 있었단 얘기예요. 우리 회원들도 뭐 동의하는 것도 없었고. 회원들이 그렇게 많으신데 연락이 없었다니까요. 왜 그랬겠어요? 우리 방 종목들은 데미지도 없었고 라이브 회원들은 이미 사전교육을 다 정신교육이죠. 그래서 미리 다 해놨기 때문에 연락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또 문자부 회원들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죠. 잠깐만요. 아무 일도 아니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천천히 얘기해 드릴게요. 요거 차트 잘 보이시면 1번 찍어주시고요. 차트 잘 보이세요? 잘 보이시죠?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한 차분하게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편안하게 푹 주무세요 오늘은.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래요, 그죠? 네. 자, 일단은 시간에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네.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오늘 급락 제일 많이 한 게 누구예요? 뭐 애니농일 이런 거죠, 그죠? 네. 여기에 차트고요. 오늘 장중에 좀 심하게 하락했었죠. 15%까지. 얼마나 무서웠으면 15%까지 던졌겠어요, 그죠? 자, 요거는 뭐냐면 시간에 애니농일이 장중에 15%까지 급락했었지만 시간에서는 추가락 나온 게 없죠. 요 부분을 보시면 돼요. 여기를 보시든가. 네. 아무튼 시간에서 추가락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조금이긴 하지만 0.3%라도 올라갔죠. 네. 그렇죠? 그리고 승일 장중에 최대 17%까지 급락했고 끝날 때는 꼬리를 감고 끝났죠. 시간에서 하락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락 안 했죠, 시간에서. 그렇죠? 네. 내일도 추가 하락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네. 애니농률 웅진은 마이너스 13%에 끝났죠. 최대 17%까지 빠졌고요. 네. 시간에서 하락한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서현 장중에 최대 15%까지 빠졌었고 끝날 때는 마이너스 10%. 시간에서 하락한 게 역시 없죠. 그렇죠? 네. 덕성 시간에서 마이너스 1% 빠졌는데 뭐 이거 뭐 급락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장중에 최대 16%까지 끝날 때 마이너스 10%. 어쨌든 꼬리는 감고 끝났고 시간에서 추가 하락이 없었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간에서 오늘 시간에 급등주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시간에서 상한가 간 종목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 쪼아님 어서오세요. 네. 쿠야님도 어서오시고. 네. 자, 보세요. 레몬토님도 어서오세요. 시간에서 이제 디지털 조선이라고 이거 상한가 같죠? 보이세요? 요거 맨 위에 거. 이게 왜 갔냐면 잘 보세요. 오늘 윤석열 테마주 중에 후발주자 중에서 상한가 나온 거 있어요. 장중에 나온 거는 동양입니다. 동양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나왔는데 이게 왜 상한가 나왔냐면 이게 윤석열 테마주예요. 여기 임원 중에서 이제 윤석열 씨 인맥들이 있거든요. 동양이라는 종목이 상한가 나왔는데 이게 저희 그 단톡방에서 3월 달에 추천 나간 거예요. 저 바닥에서 여기에서 1200원 300원 거기에서 상한가 는 것도 있어요. 우선주가 먼저 가고 본주가 늦게 갔어요. 동양 EUP, 동양 우 여기 보이죠? 요거하고 동양 본주까지 이게 3, 4월 달에 윤석열 테마주로 이제 저기 어디에요? 단톡방에서 추천 나갔던 종목이에요. 나중에 문자 나간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상한가 한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디지털 조선이죠? 이것도 저희 단톡방에서 다 했던 건데 다 팔았었거든요. 저번에 보여드렸었죠. 이게 홍정호 관련주였는데 윤석열 관련주로 급등을 했었다고요. 그죠? 지금은 약간 조종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상한가 갑니다. 왜 상한가 갔냐면 아마 그 뉴스에서 보신 분도 아마 있을 텐데 여기 디지털 조선, 그러니까 여기 그 논설위원 중에 이동훈 씨라고 있습니다. 이동훈 씨. 네. 그분이 여기 윤석열 씨 그 공보 담당자로 내정됐답니다. 그래서 이분 회사가 디지털 조선이에요. 네. 여기 직원이시거든요. 논설위원. 네. TV에도 자주 나왔어요, 이분. 네. 그러니까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서 상한가 같습니다. 자,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디지털 조선 지금은 저희 방 보유 종목이 아니에요. 저희 방 수익 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라는 거예요. 윤석열 테마주가 끝났으면 장중에 동양이 상한가를 갖겠으며, 그죠? 그리고 디지털 조선 같은 종목이 상한가가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동양 EUP도 윤석열 테마주인데 시간에서 7% 급등합니다. 원래는 장중에 상한가 갔었는데 오후에 투매하는 바람에 풀렸던 거죠.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윤석열 테마주가 끝났다고요? 누가 그래요? 끝난 게 아니라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에서 지금 이제 놀래가지고 흔든 것 뿐이죠. 네.
윤석열 테마주 중에서 후발주자들은 오늘 별로 빠진 게 없습니다. 선발주자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뭐 서현, 덕수영, 애니농률, 저 웅진 저런 케이스들 있죠. 저런 것들만 빠졌지 실제로 다른 것들은 거의 안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디지털조선이 여기서 이제 윤석열 테마주로 소문이 다 났거든요. 그런데 오늘 빠진 거 보세요. 장중에 마이너스 0.79%. 뭐예요? 하나도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졌을까요? 이것도 윤석열 테마주인데 왜 안 빠졌을까요? 네. 개인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으니까 안 빠진 거예요. 물론 조금 하락을 했어요. 최대 뭐 마이너스 2, 3%? 네, 그게 다예요. 개인들이 윤석열 테마주를 뭐를 많이 샀냐면 원익큐브, 뭐 푸른저축은행, 승일, 애니농률, 웅진 싱크빅, 덕성, 서현 다 저런 쪽에 들어가 있어요. 위주쿠퍼나 저런 것들. 왜요? 인터넷 검색하면 맨날 그것만 나오니까. 유튜브에서 맨날 더 가질 거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쪽에 많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즉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던 쪽이 오늘 심하게 급락 나왔지, 그 외에는 거의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해되셨으면 2번 한번 찍어주세요. 이해가셨나요? 네.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유튜브 쪽도 좀 많이 찍어주세요. 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셨을 것 같아요. 유튜브. 아이고 100명 들어왔는데 이쪽에. 네. 어제는 이 시간에 한 40명 있었는데 다 축구 보러 가셔가지고 네. 어제보다 2.5배 많네요. 네. 얼마나 오늘 놀라셨으면 또 이렇게 그죠? 네, 많이들 참여하셨겠어요, 그죠? 네. 들어오신 김에 구독이랑 좋아요 좀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해야지 눌러주시더라고요. 네. 2번 누르시면 안 돼요. 2번 누르면 취소되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녹화 방송 보실 때도 꼭 눌러주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막 올라가네요. 고맙습니다. 네. 편안하게 주무세요 오늘. 네. 아셨죠?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내면 뭔가 아쉬우실 테니까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선 테마주 잘하는 방법은 차트 기법이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예요? 경험이에요. 경험. 이걸로 하는 거예요. 네. 자, 제 경험을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시간에 서 이런 것들이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희 회원들한테 그랬었어요. 이제 5월달에 그랬어요. 낮에 라이브 회원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6월달이 시작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로 저는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뭐 이렇게 그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닌데 주식하면서 대선 테마주 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쪽에 대해서 전문가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걸 계기로 좀 알게 됐다는 것뿐이죠. 근데 아무튼 이제 제 경험을 자꾸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6월달이 되면은 윤석열 씨도 이제 어떤 모양으로든지 정치를 시작할 것 같다. 그리고 이재명 씨 같은 경우에는 그쪽 민주당의 이제 친문들이라고 있다고 해요. 친문, 그죠? 네. 그분들이랑 이제 싸우지 않겠느냐, 그죠? 네. 당 내에서 분명히 이제 내분이나 내란이 일어나거나 하여튼 싸울 것 같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죠? 왜냐면 7월달부터 원래 그 대통령 그 당대표를 뽑는 경선이 시작되거든요. 대선 후보를 뽑는.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한 달 앞뒀으니까 뭐 경선을 한 해 만에 뭐 늦추네 그러면서 싸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미리 했어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거는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회원들한테 이제 대선주 이제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린 거죠. 이 얘기를 왜 해드렸는 줄 아세요? 네. 윤석열 씨가 4월달에 사표 쓰고 3, 4, 5월달 3개월 동안 구체적인 얘기 안 하고 그때 톡톡톡 이제 제가 보기엔 관리를 잘 한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랬었죠. 왜 그랬는 줄 아세요? 본격적으로 링 위에 올라오면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행동을 시작하면 상대방에서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권투로 따지면 링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달부터 이제 이런저런 이제 횡보를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뭐였냐면 상대방이 공격을 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이재명 씨도 지금 공격받을 일이 있었고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친문들하고 본인들 막 세를 넓히면서, 그죠? 네. 윤석열 씨도 이제 어제 그 행사장에 어디 참석했죠, 그죠? 서울 거기 어제 다 뉴스 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대번 등장하자마자 그러니까 맨날 온라인이나 아니면 친구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다가 딱 현장에 나타나니까 그 다음날 바로 공격 들어오잖아요. 공수처에서 수사를 착수했다고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걸 가지고. 네. 레퍼토리도 대충 예상 가능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 잘 보셔야 돼요. 윤석열 씨 감옥 가나요? 끝났나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저한테 전문가한테 가장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끝났나요? 아까 그래서 제일 먼저 얘기 드린 거예요. 안 끝났다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계속 그거부터 묻고 싶잖아요. 끝났나요? 안 끝났다고 하면 또 그러시겠죠. 그럼 지금 사도 될까요? 좀 물렸는데 더 사도 될까요? 항상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끝났나요? 안 끝났으면 지금 들어도 될까요? 물렸는데 더 사도 될까요? 아니면 제 것 좀 봐주실래요? 네. 1시간 내내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끝나면 또 물어봐요. 끝났나요? 가지고 있어도 될까요? 네.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얘기해드린 거라고요. 안 끝났다고. 시간에까지 쭉 보여드리고 시작하죠. 원래 이걸 맨 끝에 보여드려야 되는데 먼저 보여드렸어요. 아무튼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미리 얘기했어요. 이제 전투가 시작될 거라고. 서로 싸울 거라고. 그러면 종목들이 약간씩 흔들리면서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약간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실 거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털리지 말고 잘 가지고 계셔라. 없으면 사야 되지만 이미 사놨다면 홀딩 하시면 된다. 어차피 거칠게 가는 게 대선주기 때문에 이걸 즐기면서 가셔라. 반드시 상대방이 공격할 거다. 놀라지 마셔라. 그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애니농률, 승일, 웅진, 덕성 같은 거 이제 물려갖고 들어오신 분들 다 매도시켜버렸어요. 보통 나올 때. 다시는 나한테 물어보지 마셔라. 그러면서 다 팔아버리라 그랬어요. 손실 다 회복시켜드리고. 그리고 그 뒤로 후발주자 위주로 계속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리면서 그쪽을 종목을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오늘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테마주 저희 방 매진 많이 해놨거든요. 네. 데미지 입은 거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여기 우리 지금 문자반 회원들도 다 듣고 계신데 제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남왕님 어서 오세요. 네.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도 그런 얘기했어요. 상대방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공격이 시작되면 악재가 나올 수 있다. 왜냐면 이제 공격을 하니까요. 상대방에서 큰 거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악재가 나와도 너무 놀라지 마셔라.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는 순간적으로 악재가 나와서 그 사람 테마주들은 흔들릴 수 있지만 생각을 해보셔라. 피해주가 있으면 반드시 수혜주가 있다. 반사 이익을 얻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테마주까지 미리 사놓으면 뭐예요? 뭘 해도 수익이 난다 그랬어요. 맞죠? 제가 대선주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놀이터에 있는 시소를 떠올리셔라. 시소가 뭐예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누르죠. 근데 한쪽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무거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내려오겠죠? 그럼 반대편이 다시 올라가고 또 반대편이 무거워지면 내려오니까 또 반대편이 올라가고 서로 그렇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가는 게 대선주거든요. 저희는 여당 거 야당 그리고 정책주 인맥주 두루두루 다 사놨어요. 오늘 윤석열 씨 테마주가 아까 출렁거렸죠? 대번 최재형 관련주 갖고 있는 거 급등했고요. 이준석 관련주 3번 산업 떨어지니까 끝난 것 같죠? 아니요. 후발주자 또 있어요. 저희 갖고 있는 것 중에 오늘 10% 이상 급등으로 끝난 것도 있어요. 종목은 공개 못하겠는데 있어요. 이준석 관련주 끝난 거 아니에요. 이준석 씨 얘기는 원래 오늘 밤에는 이준석 씨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일이 그 당대표 선거 발표일이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씨 것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튼 악재가 나와도 너무 놀라지 마셔라. 왜요? 네, 피해주가 있으면 반드시 수혜주가 있기 때문에 반대편 것도 미리 사놓으면 된다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수익 난 것도 있어요. 네. 그리고 자 장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라벨라님도 어서 오세요. 네. 장점이 뭐가 있냐면 자 선발주자들은 이제 폭탄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 계속 얘기를 해드렸죠. 이런 거 하시면 나중에 힘들어질 거라고. 성현 이걸 다시 보여드리죠. 차트 이거 보세요. 한 대 맞았잖아요. 다. 푸르저축은행, 원익큐브, 애니농률, 승일 박살 났어요 오늘 다. 이게 뭐예요 이게? 제가 어제 고점 눌림목하고 바닥 눌림목 설명 왜 했는 줄 아세요? 어지간하면 하지 마시라고 이런 거. 변동성이 크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 이쪽은 폭탄이 맞았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아직 후발주자들 있죠? 그것들은 아직 안 간 게 많거든요. 그쪽은 별로 데미지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별로 안 샀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그 종목을 산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눈치를 채고 어떻게든 알아갔고,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 많이 털렸을까요? 안 털렸을까요? 바닥주에 있는 그 사람들 오늘 많이 털렸어요. 왜요? 겁나니까 무서워서 팔았겠죠. 윤석열 테마주의 대장 애니능률이 15%, 웅진 박살나고 이거 끝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에이씨 이걸 확 던져버려. 일단 매도하고 현금 들고 있어야지. 주식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크게 잘못 배우신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안 털리고 들고 있는 사람이 고수지, 조금만 불리하면 던졌다가 조금만 괜찮아 보이면 올라탔다가 그렇게 하시면 평생 돈 못 벌어요. 그거는 기회주의자들한테 주식을 잘못 배우신 거예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조금만 불리하면 현금 들고 있고, 조금만 좋아 보이면 빨리 들어 올라타 버리고, 그게 기회주의자지 뭐예요. 언뜻 봐서는 그게 리스크 관리하는 것 같죠? 잘못 배우셨다니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들고 버티는 거예요. 아무리 두려워도. 그렇게 해야지 실력이 들. 주식을 들고 이렇게 어떤 상황을 돌파를 해야지 실력도 늘고 수익도 나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진짜 돈 못 벌어요. 공감하시죠,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잘못 배우신 거예요. 네. 저보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과한 표현을 못 써서 그렇지, 그건 아니에요. 네. 근데 아무튼 후발주자들은 지금 살아남았고, 오늘 이걸 계기로 거기에서 이제 들어있는 개인들도 털린 거죠. 제가 2, 3일 전에 그런 얘기 했었죠. 세력주를 공략하면 좋은 장점이 있다고. 첫 번째가 뭐예요? 세력이 알아서 올려준다. 두 번째, 투매나 뭐 단기약자가 나와서 주가가 급락하면 어떻게 돼요? 세력이 알아서 회복시켜준다. 세 번째가 뭐예요? 세력이 알아서 청소해준다. 그거예요. 네. 윤석열 테마주, 제가 오늘 이제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처음에 한 얘기가 뭐였냐면, 걱정하지 마셔라, 이거 호재다 그랬어요. 얘기도 해드릴게요. 호재예요. 왜 호재일까요? 이제 그 불필요한 개인들을 청소를 시켰으니까. 그죠? 네.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으면 못 가요. 한 대 후려쳐야지 그 다음에 잘 가는 거거든요. 네. 오늘이 그런 날이었고, 그리고 윤석열 씨 테마주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윤석열 씨가 왜 유력 대권 후보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출신이라서 대권 후보가 됐나요? 아니면 윤석열 씨가 뭐 인물이 훤하셔서? 아니면 인물이 진짜 훤하신 분은 홍정욱 씨죠. 볼 때마다 정말 같은 남자지만 너무너무 잘생기신 것 같아요. 아무튼 윤석열 씨가 왜 대선 후보가 됐어요? 핍박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서로 싸우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다 맞잖아요, 그죠? 네. 뭐 추미애 씨랑 좀 싸우든지 청와대랑 싸우든지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핍박받는 이미지였죠, 그죠? 네. 그래가지고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네? 서현이 대표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가 그래서 옛날에 여기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윤석열 씨 테마주는 욕을 얻어먹고 핍박받으면 잘 올라간다고. 맞죠? 그래, 호재의 약재예요. 호재죠. 그리고 공수처에서 지금 뭐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오늘 3시 반 주시장 끝나고 주요 언론에서 윤석열 씨와 관련된 뉴스를 다뤘겠죠. 네. 공수처에서 이제 수사에 착수했다, 그게 가장 먼저 얘기를 하던데, 예를 들어 1시간짜리 뉴스면 한 5분, 길어야 10분 이내에 끝나더군요. 제가 다 모니터링 해봤습니다. 비중 있게 안 다릅니다. 비중 있게 안 다루더라고요. 뭐예요? 별 신경 쓸 것도 아니고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뭐예요? 윤석열 씨 테마주들은, 이 테마주의 주인이 윤석열 씨가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핍박을 받으면 물론 떨어지죠. 나중에 이게 지지율로 이렇게 환산돼서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핍박받는 만큼 지지율이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이런 일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잘못 건드렸다간 오히려 윤석열 씨 지지율만 올려줄 수도 있다. 실제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저 말고도 많을 겁니다. 저 윤석열 씨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죄송한데 윤석열 씨 테마주를 제일 많이 사놓긴 했는데, 좋아서 많이 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세력의 돈이 많이 있어서 많이 사는 것 뿐이지,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해드리는 것 뿐이지 이분을 좋아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믿으셔도 돼요. 저는 제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정치인들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면 돼요. 저거 보수 아니야? 저거 대깨문 아니야?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저는 제가 아무리 싫었어도 대통령들한테는 존칭 씁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씨 테마주들은 핍박을 받으면 잘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호재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방법은 뭐겠어요? 그렇죠. 한 이제 하루 이틀, 2, 3일, 한 2, 3일은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오늘 이 영향이 분명히 이제 여론조사 결과로 나올 테니까요. 무슨 여론조사를 이렇게 자주 하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여론조사 할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윤석열 씨 지지율 확 올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종목들이 또 확 올라올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럼 뭐예요? 오늘 이거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고, 그러면 아까 뭐 반대편 수혜주는 뭐가 있었나요? 뭐가 있었겠어요? 자, 윤석열 씨께 급락했죠? 순간적으로. 그러면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길 건너편에 이재명 씨께 있는 거예요. 이재명 씨께 저기 떨어진다 그러면서 기회는 있다다 싶으니까 급등했겠죠? 네, 누구예요? 동신건설이 빨라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로 17% 올렸어요. 네. 애니농률이나 서영 같은 덕성 같은 게 17%씩 빠졌죠 오늘 최대. 그죠? 네, 딱 그만큼 올리더라고요. 네. 하여튼 멋져요, 그죠?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동신건설 갖고 계신 분은 오늘 탈출 기회라고. 이제 토탈소프트나 수산 INT도 좀 들었겠죠. 그죠? 유지는 못했지만 올리긴 올렸어요. 그렇죠? 이스타코 저런 것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수혜주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길 건너편에 있다고. 길 건너편에 있는 수혜주는 이재명. 그러면 길 건너편 말고 내 옆에는 누가 있어요? 같은 보수 쪽이라고 보면 되니까 최재형 씨죠. 최재형 감사원장. 이미지가 비슷하잖아요. 법치. 법관 출신. 그죠? 네. 법. 감사원장 하신 분이죠. 그럼 뭐가 있었겠어요? 이로운이 있겠죠. 21%. 수혜주죠. 바로 그냥 반사이익을 챙겨버린 거예요. 이로운이 오늘 이런 그 양봉이 나올 수가 없는 자리인데, 네.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여기 올라온 거예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재형 씨 관련주들도 오늘 좋았던 거죠. 이재명 씨 테마주 이제 들고 계시는데 물려있는 분들은 아무튼 이 기회 잘 활용해서 잘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물렸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오늘 뭐 무슨 테마주가 몇 % 올랐다 그런 거는 다른 사람들도 얘기를 많이 해줄 테니까 저까지 그런 얘기하고 싶진 않고 다른 사람들이 못 해주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낙연 씨 누군지 아시죠? 홍정욱 씨 누군지 아시고 이재명 씨도 누군지 아시고 황교안 씨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다 아시죠? 그죠? 네.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얘기해 드릴게요. 이낙연 씨 테마주에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먼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네. 유력 대권 후보들은요, 항상 뭐 이런저런 이제 사건 사고가 많아요. 네. 그분 본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주변 가족들, 주변 지인들 문제가 있어요. 항상 있어요. 그래서 머리 시끄러워요. 네. 권력자들 주변에는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네. 그거를 좀 주변에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죠. 자기 거 챙기고만, 그죠? 네.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가족 문제가 많아요. 개인사 맞죠? 네. 자, 이낙연 씨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남선알루미늄을 보면 되겠죠? 이게 대장이었으니까. 네. 여기 보시면 남선알루미늄이 여기에요. 여기. 이제 처음에 잘 갔어요. 돌리다가 쭉 가고 있었어요. 가고 있었는데 요 지점, 즉 201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에요. 열심히 급등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였냐면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2019년도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하는 바람에 이낙연 테마주가 원래는 훅 날아갔었어야 돼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이 등장하면서 이제 뭐 내로남불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그랬죠, 그죠? 그냥 시끄러우니까 이낙연 씨가 옆에 있다가 피해를 입었어요. 이낙연 테마주가. 예.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사표 쓰고 나서 이제 이낙연 테마주가 급등을 시작했거든요. 보시면 11월 달에 드디어, 그죠? 네. 상한가 치면서 막 거래 터트리면서 악고점을 제끼면서 급등을 했어요. 열심히 이제 막 이제 출발을 한 거죠. 네.
근데 얼마 안 가서 점한가가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이평선 지워드릴게요. 안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죠? 이게 뭐예요? 네, 점한가 갔어요.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이낙연 씨 테마주 중에 남선의 능이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종목들이 올라간 이유가 이 동생 이낙연 씨 동생분 중 이계현 씨라고 계시죠. 그분이 여기 이제 임원을 했고 뭐 사장을 했고 막 그랬었어요. 네. 이쪽 관계된 회사에 그죠? 네. 근데 그분이 사퇴했대요. 네? 그분이 사퇴했대요. 어떻게 됐어요? 점한가 나온 거예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시고 기억 못한다 4번 찍어보세요.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네. 슬픈 기억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기억일 수도 있고 네. 기억 못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근데 점한가 갔을 때 그랬어요. 저는 그때 여기서 이걸 추천하지 않았었는데 점한가 갔을 때 사람들이 진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손절하더라고요. 왜요? 끝났대요. 아유 끝났대요. 아유 끝났다고 다 손절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왜 파셨어요? 그랬어요. 추천한 적은 없지만 그냥 가지고 계셔라. 대손주 그렇게 쉽게 안 죽는다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잘 안 죽어요. 근데 이분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뭐가 안 끝났느냐. 그 사람 때문에 많이 갔는데 그 사람이 사표를 썼으면 끝난 거 아니냐. 전 똑같이 얘기했어요. 안 끝났다니까요? 끝났대요. 손절하더라고요. 말렸어요. 내 말 안 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회복을 한다니까요. 물론 여기까지 회복을 못했죠. 한 번에는. 그렇죠? 네. 여기서 좀 재수가 없었죠.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올라오다 말았어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냐면 코로나 정리되고 나서 이계현 씨 동생 사퇴했을 때 하한가가 여기고 나중에 몇 달 뒤에 신고가 또 났어요. 뭐예요? 안 끝난다니까요. 예전에 2014년, 15년, 그때 2016년까지 3년 동안 가장 많이 갔던 대선주가 누군지 아세요? 반기문 씨예요. 반기문 씨 그 관련주 중에 그 대장주 중에 우두머리가 보성파워텍이었어요. 보성파워텍이 왜 이렇게 급등했는 줄 아세요? 그때? 일단 차트 한번 찾아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어요. 남선화위원님 저리 갈 정도, 이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갔어요. 동생분이 거기 이사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그분도 중간에 사퇴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박살났죠. 점한가 맞고 하한가 맞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끝났을까요? 아니요. 더 많이 갔어요. 나중에 다시 올라왔다니까요. 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이낙연 씨도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윤석열 씨 오늘 그 일은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쵸? 네. 이해되시나요? 홍정욱 씨는요. 여기다 홍정욱 씨가 치면 안 되죠. KNN? 홍정욱 씨 관련주인데 KNN이 여기 보시면 2019년 여기입니다. 홍정욱 관련주를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처음 6월달, 2019년 6월달,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쫙 올라옵니다. 차기 대권 후보. 그쵸? 홍정욱 관련주였어요. 그랬는데 잘 보세요. 갑자기 잘 가다가 이 차트가 무슨 차트냐면 신고가 나는 차트거든요. 신고가를 딱 내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약고점을 딱 돌파시켜 놓은 다음에 그죠? 네. 여기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가볼까?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차트 아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거는 파는 차트가 아니에요. 차트만 놓고 얘기하면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팔면 옛날에는 사람도 아니라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이걸 왜 팔아요? 홍정욱 씨, 그죠? 네, 이제 시작인데, 그죠? 네. 신고가 내놓고, 대량거래 터트려 놓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내가 대장이다, 이놈들아, 그러면서. 네. 양관 흉내를 잠깐 냈습니다. 내가 대장이다, 이놈들아,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재밌으시라고, 편하게 드시라고 농담도 섞어서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한 대 맞죠? 마이너스 26%까지 빠졌어요.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끝났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기억하시나요? 여기 따님이 대마초 했잖아요. 네. 대마초 들고 들어다가, 대마초 맞죠? 그죠? 하여튼 뭐 마약 들고 들어다가 걸려가지고
재판받았잖아요. 그래서 끝났을까요? 그게 어디예요? 여기죠. 네. 끝나긴 뭘 끝나요? 안 끝난다니까. 그죠? 네. 이재명 씨는 김무선 씨 얘기 모르신 분 없죠? 김무선 씨.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말하고 싶지도 않을 거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분을 지지하든 안 하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재명 씨 테마주가 못 가든가요? 넘어갈게요. 네. 황교안 씨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국회의원 선거 나오셨다가 낙선하셨죠. 그죠? 네. 황교안 씨 관련주 중에 성운전자라고 있었어요. 황교안 씨가 낙선을 언제 했어요? 여기서 했죠. 4월 달에 선거에서 졌죠. 근데 이미 선거에서 질 분위기는 여기서부터 감지가 됐죠. 왜냐면 이낙연 씨하고 이제 서울 종로에서 붙었는데 보니까 하여튼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도 터졌고. 그래서 이제 성운전자가 원래는 이제 황교안 씨 관련주로 잘 가던 종목인데 낙선하고 나서 완전히 급락합니다. 잘 보시면 남선알루미늄이나 홍정욱 씨 아까 KNN이나 이제 황교안 씨의 성운전자나 차트가 똑같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이유든지 급락을 하고 이렇게 있죠. 나중에 가든가요, 안 가든가요? 회복돼서 가잖아요. 이분 정치적으로 지금 거의 재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현재 분위기로 봐서. 근데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TBC라고 있죠. TBC가 더 재밌어요. TBC는 황교안 씨 관련주 중에서 우두머리였어요. 시원하게 갔죠. 황교안 씨가 국회의원에서 낙선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둠의 시간이 이제 암흑기를 거치죠. 근데 나중에 가요, 안 가요? 신고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회사가 좋아서 갔을 수도 있겠지만 대선주로 갔어요. 왜냐하면 황교안 씨 관련주로 갔거든요. TBC가 어디예요? 대구 방송이죠. 네. 대구에 사람이 많이 살아요? 조금 살아요? 많이 사시죠? 네. 그렇죠. 거기에 국회의원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사람이 많으면 비례해서 국회의원이 많겠죠. 여기에 이제 홍준표 씨도 있고 주호영 씨도 있죠. 어쩔 때는 홍준표 씨, 어떨 때는 주호영 씨 이래저래 다 붙어서 갔어요. 거래들은 하면서 황교안 씨건 이재명 씨건 홍정욱 씨건 이낙연 씨건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끝난 게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잖아요. 오늘 윤석열 씨 공수처 수사 그거는요. 뭐 정부에서 어떤 큰 뭘 잡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에서 뭐라 하면서 그냥 한 거를 갖다가 공수처에서 접수했다. 그 얘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얼마나 놀랬으면 네? 주식을 15% 이상씩 밀어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종목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론은 이거예요. 그거를 들고 있는 분들이 불안해서 던진 거니까 그분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얕으니까 털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회원들한테 이미 사전교육을 시켜놨고 이렇게 할 거니까 미리 알고 계시라고 그대로 됐죠. 우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종목도 그렇게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종목에 데미지도 없었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오늘 연락 오신 분이 진짜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도 제가 그냥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 그냥 그럼 알았어요. 네. 사실상 연락 온 게 없었죠. 그걸로 끝났어요. 그냥 한 말씀 딱 들으니까 알겠다고 쿨하게 그러셨다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겁내지 마세요. 제가 대선주가 재밌다고 그랬죠? 왜요? 대선주가 진짜 재밌다니까. 바이오주 하시다가 대선주에서 돈을 벌어보시면요 나중에 바이오주 시시해서 못해요. 이걸 하셔야 돼요. 대선주로 이제 수익을 한 100%, 200%, 300%, 한 500%짜리 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바이오주 추천받으면 시시해서 못한다니까요. 뭐 이런 걸 하냐고 지루해 이래요. 네. 대선주가 일하면서 가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세요. 네.
좀 정리가 되셨나요? 아직 설명할 게 좀 남았긴 했는데 정리가 되셨어요? 네, 좀 편안해지셨나요? 네. 아무 일도 아니니까 이게 정상이고, 네, 이게 호재일 수도 있으니까 편안하게 오늘 밤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아셨죠? 네,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윤석열 씨가 맞고만 있을까요? 그 명색이 한나라의 검찰총장 출신인데 이런저런 정보도 많이 있기도 있을 거고, 네,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도 있을 텐데 저분이 그냥 맞고만 있을까요? 네. 싸움 잘하는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예전부터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그 잔챙이들, 네, 보통 우리가 그 양아치라고 그러죠, 그죠? 네. 잔챙이들처럼 그렇게 말로 요란하게 안 하더라고요. 네. 저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솔직히. 네. 뭐 그런 건 얘기를 해야죠, 그죠? 네. 저는 싸움의 고수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싸움의 고수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잔챙이처럼 그렇게 말로 요란스럽게 안 하더군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윤석열 씨가 가만히 맞고만 있을까요? 요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한 대 훅 칠 겁니다. 곰이나 호랑이가 싸울 때 잘 보세요. 뭐 하고 있나? 가만히 있다가 한 대 훅 쳐버리잖아요. 네. 그럼 보세요. 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죠? 네. 재밌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재밌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뭐예요? 어제 고점 눌림목이랑 이제 바닥 눌림목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어제 그 얘기를 왜 했냐면 물론 이제 오늘 윤석열 씨 관련돼서 저런 뉴스가 나올지 저도 몰랐어요. 제가 뭐 그런 것까지 다 알 수는 없겠죠, 그죠? 저도.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공진 같은 거 있어요. 이게 어제 그 걱정돼서 그랬어요, 계속. 네. 주가가 여기 올라오면 안 파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또 새로 사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되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애니농률 덕수성 폭락했으면 좋겠다고. 끝났다고 얘기는 안 했지만 폭락했으면 좋겠다고 대놓고 얘기했어요, 며칠 전에. 왜 그랬을까요? 어차피 여기에서는 뭐 신고가가 좀 날 수는 더 날 수는 있는데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큰 수익은 안 나요. 큰 수익은 저 밑에 있는 후발주자에서 나와요. 그리고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요. 제가 요즘에 계속 이번 주 내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기서 매매를 못하는 사람 같아요? 아니요. 저 전문가 처음에 했을 때 밑에서 사는 거 안 했어요. 하긴 했어요. 한 반 정도? 반은 뭐했냐면 이런 데서 단타 쳤어요. 지금 유튜브에서 그 무료 추천 받으시는 그런 자리 있죠? 그 옛날에 제가 주로 쓰던 기법이 다 그 기법이에요. 제가 요즘 그거 안 하잖아요. 왜요? 잘 안 맞아요, 그거. 회원들한테 기법 강요로만 쓰지 매매 안 시킵니다. 물론 저 혼자 매매하러 가면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는 매매하면 안 되거든요. 내 거에 정신 팔려서 회원들 거 못 챙기니까 매매하면 안 돼요. 감정 개입되기 때문에. 돈을 떠나서 감정 개입돼서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장단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매매를 하면, 자, 이건 제가 낮에 라이브 회원들한테 최근에 2-3일 동안 계속 얘기했던 건데 여기 문자만 회원들 잘 들으세요. 무방형들 마찬가지시고요. 네. 여기에서 매매를 하시면 장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단점이 있어요. 못 나와요.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그게 단점이에요. 마약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고요. 못 나오고 나중에 병이 생겨요. 무슨 병이요? 방광염. 뜬금없이 또 방광염? 예.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가서 방광염 걸려요. 나중에 정산해 보면, 네, 내가 여기서 번 돈보다, 네, 방광염 때문에, 네, 병원비가 더 나와요. 이걸 잘하는 고수들도 있어요. 저도 지금도 자신 있으니까. 그러나 전체 회원을 데리고 가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주가가 급등도 잘 안 하지만 어쩌다 급등해도 금방 떨어져 버려요. 매도 사인 내면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게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런 게 자주 나와요. 왜 이런 게 나올까요? 웅진이 뭐 회사가 그래서요? N이능률, 승일, 뭐 푸른저축은행 왜 오늘 10%씩 급락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윤석열 씨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있어요? 예, 이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송한 얘기인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못 버티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뭐라고요? 여기 있으면 너무 편안하다고. 조금만 두고 있으면 최소한 이만큼, 운이 좋으면 이만큼, 아니야. N이능률 7배 갔으니까 그만큼 갈 수도 있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마이너스 3%, 4% 떨어져도 그냥 이 정도쯤이면 뭐 그래요. 근데 일주일 지나서 한 대 맞으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뭐야? 이거랑 똑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머리를 부여잡고 막 잠 못 자고 막 와이프 몰래 대출해가지고 몰빵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예? 주가가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한 대 맞으면 또 여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또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눌림목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제 그 강의를 했던 게 조심하시라고. 눌림목 같이 생겼는데 여기에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주가가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눌림목의 주인이 세력이면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개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눌림목 주인이 세력이면 오늘 거의 꿈쩍도 안 했어요. 빠져봤자 마이너스 5% 이내. 왜냐면 이 안에 있는 개인들이 나갈 수 있으니까. 개인들이 아무리 소액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갖다 집어 던지면 순간적으로 3%, 4%, 5%까지 떨어집니다. 그 이내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 종목의 주인은 세력일 가능성이 커요. 물론 이거 하나만 갖고 판단하면 안 되지만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개인들이 그만큼 많이 들고 있었다는 소리고 그 개인들이 실력이 있는 고수들이 아니라 뭐예요? 아직은 실력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항상 이 종목은 이런 유들은 불안정하겠죠.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음봉을 하나씩 맞았죠? 그럼 이 종목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신뢰를 잃었어요. 누구한테 신뢰를 잃었을까요? 세력한테? 아니요. 개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개인들한테 신뢰를 잃었겠죠.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돼요? 네. 처음에 급락 나왔으니까 내일 양봉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급반등 나오고 양봉 나올 수도 있지만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별로 에이 그러면서 잘 안 들어옵니다. 세력들이 이걸 더 매집할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윤석열 테마 주면 저 밑에 있는 거 하겠네요. 시가총액도 적고 그죠? 네. 개인들이 모르는 거 그런 거 하지 뭐하러 여기 있는 거라겠어요? 개인들하고 서로 싸우면서 그렇죠? 네. 여러분 같으면 여기 있는 거 사시겠지 여기 있는 거 사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종목들은 좀 멀리 하시고 네,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항상 늘 강조드린 게 그거잖아요. 떠 있는 거, 개인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바닥에 있는 거 위주로 하시라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수익도 편안하게 나시고 돈도 많이 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실력도 드실 수 있다. 주식도 편안하게 하셔야지 너무 힘들게 돈을 버시면 나중에 병원에다 다 갖다 주게 돼 있어요. 네? 힘들게 돈 벌면 뭐예요? 병원 드셔가지고 방광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병원 얻으시면 병원만 좋은 일 하는 거죠. 병원한테만 저기 좋은 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윤석열 씨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의별 거 다 나옵니다. 네. 예전에 10년 전에 안철수 씨는 애인이 있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애인이 있다고. 숨겨놓은 여자 있다고. 그 얘기 기억하시는 분들 1번 한번 찍어보세요. 네. 별로 없을걸요? 네. 별의별 얘기 다, 그때도 주가 흔들렸어요. 네. 애인이 있다. 어디 숨겨놓은 애인이 있다고. 그때 무슨 음대 다니는 뭐 여대생인가? 대학원생인가? 막 그래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무도 안 찍으시네요. 그죠? 기억 못 하시잖아요. 네. 별의별 일 다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반대편에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많겠죠? 그러니까 잘 너무 오늘 같은 일 대수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네. 최근에 2, 3년 동안, 특히 2, 3년 동안 그 해외 미국에 있는 유력 그 일간지에서, 유력 신문에서 우리나라 내로남불 그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그만큼 온갖 그 더러운 그 내로남불 그런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당이건 야당이건 똑같아요, 그죠? 네, 내로남불 그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앞으로 또 공격이 심해지겠죠. 그치? 여당도 공격할 거고, 윤석열 씨나 야당 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네, 서로 주고받거든요. 싸움 잘하는 사람은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싸웁니다. 일방적으로 맞고 있지도 않고, 그죠? 근데 하도 이제 진짜 죄송합니다만 별의별 내로남불 그런 뉴스를 하도 많이 봐서, 네. 진짜 어지간한 패륜 아닌 이상은, 네. 그렇게 그 사람한테 흠결이 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으면 9번 한번 찍어주시고 마무리 짓죠. 네. 이해되셨죠? 네. 어지간한 진짜 부모님이 외계인이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네.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그죠? 네. 네. 아무튼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그냥 민주당 지지하시건 야당을 지지하시건 편안하게 대선주 하시라고요. 대선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돈 좀 많이 버셔가지고 가족들, 와이프나 아니면 신랑 되시는 분들 도와주시려고, 부모님이나 자녀분들, 그죠?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래서 돈 벌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책이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돈 버세요. 편안하게. 마음이 편안해야지 돈을 잘 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오늘 이런저런 이제 일을 겪으면서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진짜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특히 대선주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를 절실히 느끼셨다면, 네, 빨리 저희 방으로 들어오세요. 저희는 오늘 웃으면서 했어요. 진짜예요. 웃으면서 했어요. 다음에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지나서, 오늘도 수익 난 거 있어요. 근데 오늘 같은 날 수익 난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그죠? 네. 다음에 또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대선주는 혼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선주 하시려면 누구랑 하셔야 되냐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랑 하시면 돼요. 아까 제 경험 노하우 쭉 보여드렸죠? 다 설명하잖아요. 다 설명할 수 있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그렇게 지나갔다고. 그죠? 네. 지금은 손절가를 걸어야 되는 그런 단기 매매하지 마시고요. 손절가가 필요 없는 스윙으로 바닥에 있는 종목들 공략해서 수익들을 많이 내시면 돼요. 스윙을 하세요. 스윙이 뭐냐면 30에서 50% 이상의 수익을 내려고 리딩을 하는 게 스윙이에요. 보유기간은 보름에서 한 달 잡으시면 돼요. 그런데 시장이 좋을 때 재료가 바로바로 붙으면 일주일 안에 30% 50% 이상 되는 수익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3보 선임이나 그런 것들이 최근에 저희 방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수익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회원가입이나 궁금하신 거 있거나 힘드시면 이쪽으로 이 메일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저녁 8시에 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